2주가 지났다. 정혜는 병원 복도 구석에 작은 자리를 만들었다. 접이식 의자 하나, 보온병 하나, 그리고 플라스틱 도시락통.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에 돌아간다. 면회 시간에는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복도에서 기다린다. 간호사들이 정혜를 알아본다. 지나가며 인사를 건넨다. 정혜도 고개를 숙여 답한다. 이제 이곳이 정혜의 집이다. 오늘도 면회 시간.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누워있다. 예전과 똑같다. 산소 마스크, 링거, 기계음. 삐, 삐, 삐. 여보, 나야. 정혜는 침대 옆에 앉는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낸다. 뚜껑을 연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죽 끓여왔어. 호박죽. 내가 좋아하는 거. 정혜는 숟가락으로 죽을 뜬다. 호호 불어서 식힌다. 그리고 태수의 입에 가져간다. 하지만 태수는 입을 열지 않는다. 당연하다. 의식이 없으니까. 맛있는데. 먹고 싶지? 정혜는 그 죽을 다시 보온병에 넣는다. 그리고 태수의 손을 잡는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좋아지고 있대. 뇌압이 안정됐대. 곧 깨어날 수 있대. 정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들리지?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태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정혜가 깜짝 놀란다. 여보, 여보. 손가락을 본다. 움직인다. 분명히 움직인다. 정혜는 급히 밖으로 나가 간호사를 부른다. 저기요. 우리 남편 손가락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따라 들어온다. 태수를 확인한다. 차트를 본다. 바이탈은 정상이네요. 손가락이 움직였다니까요. 간호사가 정혜를 본다. 동정 어린 눈빛. 보호자님, 그건 무의식적인 반사일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저 차트를 기록하고 나간다. 정혜는 다시 태수 옆에 앉는다. 내가 봤어. 내가 움직인 거. 깨어나려고 하는 거지. 정혜는 태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오후. 정혜는 복도 의자에 앉아 보온병에 죽을 먹는다. 차갑다. 아침에 끓인 건데 벌써 식었다. 맛이 없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 버틸 힘이 필요하니까. 휴대폰이 울린다. 지연이다. 정혜는 받는다. 응, 지연아. 엄마, 병원비 또 나왔어요? 응. 어제 청구서 받았어. 얼마예요? 1,500. 전화 너머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엄마, 이거 끝이 없어요. 돈이 계속 나가잖아요. 곧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 엄마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하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한다.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그리고 엄마는 어디서 자요? 월세라도 얻었어요? 아직 병원에서 자는 거예요? 복도 의자에서 조금씩.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정혜는 입술을 깨문다. 지연이 옳다. 정혜도 안다.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지연아, 엄마는 됐어요. 나 주말에 갈게요. 그때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긴다.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죽 한 숟가락을 뜬다. 입에 넣는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다. 저녁. 만호가 온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먹어. 비닐봉지를 내민다.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다. 김치찌개와 밥. 만호 씨, 먹으라니까. 죽만 먹고 버틸 수 있나? 정혜는 도시락을 받는다. 뚜껑을 연다. 김치찌개 냄새가 난다. 눈물이 난다. 고마워요. 뭐가? 먹어. 정혜는 숟가락을 든다.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뜬다. 맵다. 그리고 따뜻하다.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먹는다. 만호는 옆에 앉아서 정혜를 본다. 아무 말 없이 정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잘 먹었어요. 정혜가 빈 도시락을 내민다. 만호가 받는다. 장 사장은 어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오늘. 그래. 그럼 깨어나려나 보네. 네. 곧, 곧 깨어날 거예요. 정혜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다. 만호는 그 희망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됐다. 힘내. 만호가 일어선다. 가려다 멈춘다. 근데 자네, 정말 여기서 자는 거야? 응. 미친 짓이야. 찜질방이라도 가. 돈 아까워요. 그리고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만호는 한숨을 쉰다. 고집불통이긴. 알았어. 그럼 이거라도 써. 만호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낸다. 낡았지만 깨끗하다. 밤에 춥잖아. 정혜는 담요를 받는다. 부드럽다. 만호 씨, 왜 이렇게까지? 됐어. 그냥 받아. 나 집에 많아. 만호가 돌아선다. 빠르게 걸어간다. 정혜는 담요를 안고 만호의 뒷모습을 본다. 구부정한 어깨, 외로운 뒷모습, 밤10시, 복도에 사람들이 사라진다. 간호사들만 가끔 지나간다. 정혜는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는다.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중환자실의 불빛만 새어나온다. 정혜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온몸이 쑤신다. 의자는 딱딱하고 목이 아프다. 하지만 참는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정혜는 눈을 뜬다. 간호사가 지나간다. 차트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정혜는 다시 눈을 감는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 기계음, 긴급한 소리. 정혜가 벌떡 일어난다. 간호사들이 뛰어간다. 의사가 뛰어온다. 패밀리. 간호사가 소리친다. 정혜가 달려간다. 저요. 저 보호자예요. 의사가 정혜를 본다. 환자분 바이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정혜를 밀어낸다. 문이 쾅 닫힌다. 정혜는 유리창 너머를 본다. 의사들이 태수를 둘러싸고 있다. 손을 움직인다. 기계들, 약들. 정혜는 유리창에 손을 댄다. 여보, 여보. 30분이 지났다. 문이 열린다. 의사가 나온다. 땀을 닦는다. 안정됐습니다.
정혜의 다리에 힘이 풀린다. 주저앉는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춘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언제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수밖에요. 환자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선다.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중환자실 문을 본다. 눈물이 난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초췌한 얼굴, 눈 밑에 검은 그림자, 머리는 헝클어졌다. 이게 나인가? 정혜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 복도로 돌아온다. 의자에 앉는다. 보온병을 연다. 어제 남은 죽, 차갑고 굳었다. 하지만 먹는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정혜가 돌아본다. 지연이 서 있다. 정장 차림. 출근하다 들른 모양이다. 지연아. 지연이 정혜를 본다. 얼굴이 굳는다.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본다. 지연아, 목소리 낮춰.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정말로. 지연이 정혜의 손을 잡는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아빠 놔줘요. 이미 끝났어요. 정혜가 지연의 손을 뿌리친다. 무슨 소리야? 아빠는 살아있어. 곧 깨어날 거야. 엄마, 어젯밤에 손가락 움직였어. 깨어나려고 하는 거야. 지연이 한숨을 쉰다. 그건 반사작용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깨어날 거야. 엄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왜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괜찮다니까. 안 괜찮아요. 엄마 좀 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거지도 이것보단 낫겠어요. 정혜가 지연을 본다. 지연도 운다. 엄마, 제발, 나 좀 생각해줘요. 엄마까지 잃으면 난 어떡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지연이 계속 말한다. 월세 얻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요. 여기보단 쌀 거예요. 요양병원? 네. 장기 환자는 요양병원이 나아요. 비용도 덜 들고. 정혜가 고개를 젓는다. 안 돼. 아빠는 곧 깨어날 건데. 요양병원은. 엄마. 지연이 소리친다. 그리고 눈물을 닦는다. 됐어요. 알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지연이 돌아선다. 빠르게 걷는다. 정혜가 부른다.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힌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본다. 오후 면회 시간.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누워 있다. 어젯밤의 응급 상황이 거짓말처럼 조용하다. 여보, 나야. 정혜는 침대 옆에 앉는다. 지연이가 왔었어. 엄마 걱정한대. 근데 나는 괜찮아. 정말로. 태수는 대답이 없다. 손가락, 다시 움직여 줄래?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잖아. 그치? 정혜는 태수의 손을 잡는다.
꾹 쥔다. 제발, 깨어나.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근데 너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갈 순 없잖아. 눈물이 떨어진다. 태수의 손 위로 한 번만, 한 번만 더 눈 떠줘. 응, 제발. 그때 태수의 눈꺼풀이 떨린다. 정혜가 놀라서 본다. 여보,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간다. 태수의 눈, 초점 없는 눈. 하지만 떴다. 정혜가 소리친다. 선생님, 선생님. 간호사가 달려온다. 태수를 본다. 의사를 부른다. 의사가 온다. 태수를 확인한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정혜가 울먹인다. 정말요? 정말 깨어난 거예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의사가 차트에 기록한다. 간호사들이 바이탈을 체크한다. 정혜는 태수의 손을 잡고 온다. 여보, 고마워. 돌아와줘서. 태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소리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뭔가 말하려는 것 같다. 정혜는 귀를 가까이 댄다. 안, 응? 뭐라고? 미안. 에. 정혜는 눈물을 흘린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태수의 눈이 천천히 감긴다. 다시 잠든다. 의사가 말한다. 아직 체력이 약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깨었다 잠들기를 반복할 거예요. 하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을 닦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온다. 정혜는 주저앉는다. 기쁨의 눈물. 태수가 깨어났다. 살았다. 정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정혜는 하늘을 본다. 천장이지만 그게 하늘처럼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는 중얼거린다. 휴대폰을 꺼낸다. 지연에게 전화한다. 신호음이 울린다. 하지만 받지 않는다. 정혜는 문자를 보낸다. 지연아, 아빠 깨어났어. 눈 떴어. 전송. 정혜는 휴대폰을 꼭 쥔다. 그리고 웃는다. 오랜만에 웃는다. 복도 끝에서 만호가 걸어온다. 정혜를 본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정혜가 웃으며 말한다. 우리 아빠가 깨어났어요. 만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정말? 네, 눈 떴어요. 말도 했어요.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만호가 정혜의 어깨를 두드린다. 정혜는 눈물을 닦는다. 기쁨의 눈물, 희망의 눈물. 그날 밤 정혜는 복도 의자에 누워 담요를 덮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마음이 가볍다. 태수가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정혜는 그렇게 믿는다. 정혜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잠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하지만 중환자실한 태수의 침대 옆 서랍에는 그의 핸드폰이 놓여 있다. 화면이 켜진다. 문자 알림. 발신자 윤희. 태수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일주일이 지났다. 태수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이제 혼자 눈을 뜨고 간단한 말도 한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정혜는 매일 기도한다. 감사하다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면회 시간.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눈을 뜨고 있다. 정혜를 본다. 왔어? 목소리가 약하지만 분명하다. 정혜는 웃으며 다가간다. 응. 죽 끓여왔어. 먹을 수 있어? 조금. 정혜는 보온병을 연다. 호박죽. 숟가락으로 뜬다. 호호 불어서 식힌다. 태수의 입에 가져간다. 태수가 입을 연다. 천천히 삼킨다. 맛있지? 응. 태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정혜는 한 숟가락 더 뜬다. 태수가 먹는다. 정혜는 행복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보, 일주일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긴대. 그럼 면회 시간 제한도 없고 내가 계속 옆에 있을 수 있어. 태수가 정혜를 본다. 눈빛이 복잡하다. 미안해. 왜 또 미안해. 살아있잖아. 집 팔았다며. 정혜는 잠시 멈칫한다. 그리고 웃는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우리 젊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가게도? 응. 그것도 정리했어. 근데 괜찮아. 다 괜찮아. 태수는 고개를 돌린다. 천장을 본다. 정혜는 태수의 손을 잡는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작은 가게라도 다시 내고. 우리 둘이서 천천히. 태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혜는 계속 말한다. 월세 얻었어. 작은데. 방 하나짜리. 근데 괜찮아.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정혜야. 응? 왜 이렇게까지 해? 정혜가 태수를 본다. 뭐가? 나 같은 놈한테. 왜? 당신 내 남편이잖아. 태수는 눈을 감는다. 정혜는 그의 손을 꼭 쥔다.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 근데 그게 부부잖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정혜는 그 눈물을 닦아준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태수는 계속 운다. 정혜는 이해한다. 미안해서 우는 거라고. 정혜도 눈물이 난다.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다. 정혜는 의자에 앉는다. 마음이 무겁다. 태수의 눈빛이 신경 쓰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정혜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괜한 생각이야.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옷차림.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다. 여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 묻는다. 간호사가 중환자실을 가리킨다. 여자가 중환자실 쪽으로 온다. 정의 앞을 지나간다. 은은한 향수 냄새. 여자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선다. 유리창으로 안을 본다. 정혜는 무심코 여자를 본다. 여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누구를 찾는 걸까? 여자가 간호사를 부른다. 저기요, 장태수 환자 면회 가능한가요? 정혜의 몸이 굳는다. 장태수? 우리 남편? 여자가 우리 남편을 찾는다고? 간호사가 대답한다. 면회 시간 아닙니다. 오후 2시에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돌아선다. 정혜와 눈이 마주친다. 여자가 잠깐 멈칫한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간다. 정혜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다.
저 여자가 누구지? 왜 우리 남편을 찾는 거지? 정혜는 일어선다. 여자를 따라간다. 저기요. 여자가 돌아선다. 네. 장태수 환자. 무슨 관계세요? 여자가 당황한다. 아, 저는 전 환자 아내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남편을. 여자가 잠시 망설인다. 저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네. 태수 씨가, 장태수 씨가 쓰러지시기 전에 제가 다니던 곳에서 일하셨어요. 청소일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정혜는 여자를 본다. 간병인, 청소,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왜 면회를 오세요? 걱정돼서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혹시나 해서 병원을 알아봤어요. 여자가 과일 바구니를 내민다. 이거 전해주세요. 쾌유 기원하고요. 정혜는 바구니를 받지 않는다. 됐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돌봅니다. 여자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네. 그럼 전 이만. 여자가 돌아선다. 빠르게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힌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본다. 뭔가 이상하다. 간병인이라고 했지만 저 눈빛은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더 깊은 뭔가. 정혜는 중환자실로 돌아간다. 유리창으로 태수를 본다. 태수는 눈을 감고 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눈을 뜬다. 여보, 아까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 태수의 얼굴이 굳는다. 누구? 30대 여자. 자기가 간병인이라고 하던데. 당신 아는 사람이야? 태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시선을 피한다. 여보, 모르겠어. 모른다고? 당신 이름 대고 찾아왔는데? 기억이 안 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혜는 이상함을 느낀다. 정말 몰라? 응. 내가 워낙 여러 데서 일했잖아. 누군지. 그 여자 오늘 또 올 거래. 면회 시간에. 태수의 손이 이불을 꽉 쥔다. 오지 못하게 해. 왜? 그냥 피곤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정혜는 태수를 본다.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태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복도. 정혜는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 여자가 올까? 정말 올까? 2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여자가 나온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여자가 중환자실 쪽으로 온다. 정혜가 일어선다. 여자 앞을 막는다. 면회 못하세요. 여자가 놀란다. 왜요? 환자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세요. 정혜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여자는 정혜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저는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안 됩니다. 여자가 입술을 깨문다. 태수 씨가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그건 제가 돌봤으니까요. 이제 돌아가세요.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돌아선다. 천천히 걷는다. 어깨가 떨린다. 우는 것 같다. 정혜는 여자의 뒷모습을 본다. 가슴이 답답하다. 저 여자가 누구지?
정말 그냥 간병인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여자가 사라진다. 정혜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눈을 뜨고 있다. 갔어? 응, 고마워. 태수가 작게 말한다. 정혜는 침대 옆에 앉는다. 여보, 그 여자 누구야? 모른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당신 저 여자 알잖아. 태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혜는 태수의 손을 잡는다. 나한테 말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왜 이렇게 피해? 태수는 눈을 감는다.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제발, 그냥 놔둬. 정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뭔가 숨기고 있다. 분명히 그날 밤 정혜는 복도 의자에 누워 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저 여자가 계속 생각난다. 우는 모습, 걱정하는 눈빛. 저건 그냥 간병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정혜는 일어난다.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태수를 본다. 잠들어 있다. 정혜는 간호사 데스크로 간다. 야간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있다. 저기요. 간호사가 고개를 든다. 네. 환자 소지품 보관함.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시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일어나 창고로 간다. 플라스틱 박스를 가져온다. 정혜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여기요. 정혜는 박스를 받는다. 의자로 돌아간다. 박스를 연다. 태수의 옷까지, 지갑, 그리고 핸드폰. 정혜는 핸드폰을 꺼낸다. 전원을 켠다. 화면이 켜진다. 잠금화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정혜는 생각한다. 태수의 생일? 아니다. 지연이 생일? 눌러본다. 틀렸다. 결혼기념일. 1015. 눌러본다. 딸깍. 열린다. 정혜는 핸드폰을 본다. 문자함. 미확인 메시지 47건. 대부분 모르는 번호들. 그리고 하나. 윤희. 정혜는 그 이름을 누른다. 문자들이 뜬다. 태수 씨,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요.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푹 쉬세요. 태수 씨,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정혜의 손이 떨린다. 이게 뭐지? 이 문자들은 뭐지? 정혜는 계속 올린다. 더 오래된 문자들. 오늘 만나서 기뻤어요. 태수 씨랑 있으면 편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